자, 김혜경 여사의 JTBC 9분짜리 인터뷰가 있어요. 50분 인터뷰에서 9분 내는 건 뭐니? 그럼 왜 하니? 근데 그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만요. 지금 찾아봐야지. 몇 네. 번인가? 제 들어오기 전에 거의 40만이었는데. 예. 어쨌건 여기에 보면은 그 언론의 반응도 보면은 그러니까 야당 주자들조차 이긴 김혜경의 진심 인터뷰 유튜브 조회수도 역대 최다. 이런 것도 있고. 이재명 부인 김혜경 인터뷰에 네티즌 품이 있다 호평 이런 인터뷰 41만 회입니다 지금. 요게 굳이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내조의 정석 같은 거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너무 과해도 안 돼요. 국민 정서가 그렇더라고. 너무 과하면 나댄다고 할까봐 싫어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욕먹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을 국민적 수준에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 인터뷰 끝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쭉 이미지 차원에서 봤어요. 내가 중도라면 입장에서 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워딩보다 중요한 게 이미지거든요. 그 이미지를 딱 보는데 느낌이 신선해. 뭔가 나쁘지가 않고 거부감이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 알고 있고 막 이재명 후보가 막 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그게 아니라 심지어 이 인터뷰에서 어떤 걸 내가 느꼈냐면은 그 퍼스트 레이디가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질문에 내가 퍼스트 레이디가 된다는 가정이 아니라 앞으로 퍼스트 레이디가 될 분한테 자기가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대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굉장히 저는 뭔가 좀 느낌이 빡 왔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이재명 후보랑 김혜경 여사랑 예능 프로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보셔도 어떤 그 맥락의 흐름이 있다. 아무튼 그 인터뷰 진짜 괜찮았다. 이런 말씀. 저 짤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잼 저 짤. 네. 저게 민주당에서 한 2030 SNS 컨텐츠 제작단의 경연에서 나온 저게 짤이에요. 그런데 저 짤이 저는 보고 저 짤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이유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더 씌워진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보완해주는 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김혜경 사모가 등장하는 순간 되게 블링블링 막 러블리해지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저도 어제 그 인터뷰를 몇 번 봤는데 수수하고 사랑스러워요. 사람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적당히 겸손하면서도 그렇다고 뭔가 컨텐츠가 없는 사람은 아니고 나는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 아니잖아요. 바이든 부인처럼. 그렇다 보니까 내조에 신경을 쓰되 또 할 말은 하는 여기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왜 국가가 국민한테 공짜로 돈을 주지 같은 답을 해줬다는 거야.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서 반대 논리를 만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과유불급이에요. 영부인 캐릭터는 과유불급인데 김혜경 여사가 한 3년 만인가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서 그게 굉장히 폭발력 있는 야당 대선 주자들보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인터뷰에 조회수가 더 나왔다. 네. 그만큼 관심을 보였던 것 같고 언론의 반응도 좋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김혜경 여사 이야기만 가져오려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김건희인데 윤석열이 배우자 동반 프로그램에 출연을 거절해서 라디오 프로그램이 기획이 무산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큰일인데 내놓을 수도 없고 안 내놓을 수도 없고. 진짜 고민이겠다. 아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런 프로그램 제안이면 무조건 하지. 한 표로 도움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부인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저 사람 허랍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부인이 있잖아 엄연히. 네. 근데 왜 못 내놔? 고민될 것 같아요. 이게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안 나와서 아무것도 못 얻느니 그러니까 나와서 깎아먹느니 안 나와서 그냥 안 얻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꽁꽁 숨겨두는 게 낫다. 그 천공 법사가 그러셨다니까요. 스크랩 내조 하라고. 공개적인 활동하지 말고. 제가 들었다니까요. 무능, 무지, 무당. 나 진짜 부끄러워서 진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본인의 리스크가 있잖아. 무식한 거, 무능한 거. 근데 이 사람이 부인 리스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리고 당장에 오늘 국민대
그 유지 논문 그 결과 나왔는데 아우 왜 이렇게 궁금해. 뭐 밖으로 공개 못하면 나온 게 아니지. 뭐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 국회라는 곳은 어떻게든 자료를 받아내고 어떻게든 국회에 들어가면 공개되는 게 법칙이에요. 선거는 어차피 패밀리 비즈니스라 그랬어. 아 그게 너무 웃겼어.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비즈니스는 돈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유지라고나 할까. 답답하다. 왜?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의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폭발했다. 네. 언론의 반응도 좋다. 네. 그러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쁘는 거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오려고 했다가 다시 뭐 유야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라디오 프로그램 건을 보면서 천공법사가 힘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그 천공 스승인가 하시는 분이 한 말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멘토이시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천공 스승 입장에서 봐도 그 김건희가 나가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분은 리스크라고 생각하기보다 스크랩 내조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스크랩 내조는 뭐야? 지금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퇴근하는 남편한테 주는 게 스크랩 내조인가? 그렇죠. 그런 후보가 접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신문 스크랩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드리는 거였거든요. 밖에 나가지 말고. 그런데 공개적인 활동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그 유튜브 편에서의 주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충청도 내려가면 거기 가서 뭐 1박 2일, 2박 3일 있으면서 무슨 회에다가 폭탄 좀 말아 드실 텐데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서 못하게 말려야 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러셨는데 이후에 또 나왔나 볼게요, 제가.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김혜경 여사와 비교되는 김건희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마크맨이 하나 있죠, 민주당에. 네. 강덕구 의원이라고. 이분이 지금 그 공흥지구 아파트 지어가지고 돈 벌었던 거. 요거 보니까 공흥지구 개발로 챙긴 돈이 정확히 나왔더만요. 205억을 벌어서. 근데 저 205억은 그 패밀리 비즈니스. 처가만 번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17억을 깎아줘서 영혼을 만들더니 최근에 와서야 1억 7천만 원을 내라고 다시 부과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아파트 지어서 그것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땅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개발하겠다고 그 땅을 매입할 과정도 없이 자기네 땅이었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땅값이 오르잖아요. 이런 거 다 계산된 게 이 편대 개발 부담금 산출 비용 그래갖고 뭐 종료 시점의 지가가 이렇고 개시 시점의 지가가 이렇고 쭉 계산해 봤더니 205억을 벌었더라. 이분 재벌 아니에요? 저 땅은 언제 사셨대 그랴? 부러워요. 근데 지청장인 사위 한 명만 있으면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아파트가 안 지어지고 있어도 군청이 알아서 그 공사 기한 연장해 줘. 네. 그래 놓고 개발 부담금은 영원. 뭐 LH가 하려고 들어와도 알아서 양평군에서 거절해 줘. 좋겠다. 지역에서 군수네 뭐네 해도요. 지청장이 최고 짱이지. 그렇죠. 그렇죠. 정치인들이 사실 법률적 리스크를 누구나 다 달고 살잖아요. 선거법부터 시작해서. 그거 지청장이나 검사들한테 잘 보여야만 되는 그 구조 속에서 어떤 서로 간에 딜을 했는지 그러면은 양평 군수였던 사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김선교 의원은 받은 게 없겠습니까? 김성교 의원은 지금 무슨 문제로 재판 중이죠? 재판 중이었는데 지금 자기 사무장이 벌금 지금 800만 원 받았죠. 네, 재판 중이에요, 이분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윤석열 가족의 이런 리스크. 우리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대입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런 상황이라면 끝났죠. 이미 끝났다. 네. 부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 김혜경 사모가 그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김건희 씨는 언론의 특혜 대접을 받지 않냐라는 요지에 그런 얘기를 할 만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언론들이 합세해서 이재명 떨어뜨리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세력과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이 이런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겨내는 과정에다가 후보의 품질이 출중하니 네. 이게 결국에는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분명히 이기는 한다고 생각해요. 이 순간순간이 기적이다. 그 기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언론이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랑 흐름은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게 있죠. 1인 미디어가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노 대통령 돌아가실 때 나중에 시간이 흐른데 제가 이 방송하면서 했던 이야기기도 해요. 초반에.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 돈을 쥐어주던 그 기억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나꼼수가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나라도 대타를 한번 해볼까 이것들이 버무려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렇게 봐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지 못한 그 상황과 똑같은 식으로 지금 프레임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그때는 경제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부동산 같은 것들로 공정 이슈 같은 걸 가져와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기회인 것이 그 기회를 못 잡으면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후보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결국에 그 당의 후보가 돼서 만들어가는 과정들 있죠. 사실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흐름도 있었는데 그 시대에 역행하는 자가 나타나서 지금 국민을 반역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어쨌건 김건희는 참 이 상황에서 참 어떤 마음일까? 나가고 싶다는 마음일 것 같은데. 아, 본인은? 그 일설에 따르면 본인은 등판하면 도움이 확실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건 뭐 많은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얼마나 나오고 싶을까? 네,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야? 나 나가고 싶단 말이야. 나오지 마. 저는 나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아까 그 푸나님 말씀에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재판 과정에서 정말 많은 뭐 신천지 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MB가 그렇게 노사모를 두려워했대요. 뭐 이미 언론 보도에도 이건 나온 내용이니까 노사모를 정말 두려워해서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전략을 짜지 않겠습니까? 일단 본인들도 비슷한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게 있을 거고 우리 민주 시민들을 분열시키려는 게 있을 거고 이 두 트랙. 그러면 이 결집시키는 걸 일단 둘째치고 민주 진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분열시키려고 할까? 내부는 어떻게 일으키려고 할까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뭔가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만든다든지 이런 포인트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힘을 합쳐야 되는 맞습니다. 이유. 와, 누가 차기 뭐라 정부 하더라도. 국정원장감이다. 몰아가기. 그런 점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예. 막 그런 광신도처럼 묘사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좋아한다. 그런 당당하게 하면 주위 사람들도 그런 지점에서 같이 변한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선거는 전쟁의 축소판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병사들 사기가 올랐어. 왜? 장수가 똑똑해서예요. 저쪽은 장수를 하나 세워놨는데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좀 모자라. 그 과정에 뭐 타고 있는 말도 좀 뭔가 부실해 보이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절대 정권 뺏길 수 없다. 그래 더 좋은 나라 만드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계급 투표를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이재명보다 더 나은 후보 있으면 그 사람 찍어라. 다만 내가 정당을 떠나가지고 저 사람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 생각하는 사람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투표지.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일찍 시작한 만큼 조금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죠. 이제 49만 명 바로 코앞에 있고요. 50만 명은 바로 뭐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최민희 의원 얼굴 보고 한번 찍어주십시오. 구독 좀 해주십시오. 자,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날은 싫어도 최민희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다면 새날 방송할 것이다라고 오늘 예언하셨어요. 그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어떤 상황이 돼도 새날에는 출연할 겁니다. 예. 들으셨죠, 여러분? 너무. 최민희 의원 방송 끝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짜잔 하고 나타나겠습니다.